지금 워싱턴 DC 국무부 건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27분 저는 미국 국무부 우주정책 부차관보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33년 동안 우주기술 정책만 다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손을 떨고 있습니다. 제 모니터에 띄워진 영상 한 장. 백악관 옥상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환풍구의 녹슨 볼트까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0.3m 해상도 미국 KH-11 정찰 위성급 성능입니다. 문제는 이 영상을 보낸 주체가 한국의 아리랑 7호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습니다. CIA 국장 데이빗 첸이 긴급 통화로 지시했죠. 72시간 내 발사를 중단시키라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구축한 기술 통제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사 당일 새벽 미국 고문단의 모니터 20세대가 동시에 먹통됐습니다. 발사 중지를 외쳤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백악관 옥상이 있습니다. 33년 경력의 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닷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닷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오전 10시 15분 저는 국무부 집무실에서 일상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화상회의 알람이 울렸죠. 발신자는 CIA 우주정보국 국장 데이빗 첸, 제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입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72시간 안에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중단시켜야 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리호요? 한국의 독자 로켓 말입니까? 첸이 기밀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아리랑 7호가 탑재될 예정이야. 이 위성의 해상도가 우리 KH-11급에 근접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기술 이전에 의존해왔습니다. 독자 개발은 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 뭔가 달라진 거라고. 72시간 뒤 발사 예정이니까 지금 당장 움직여. 화상회의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3년 경력 동안 한국 우주기술은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도 러시아 기술 협력 덕분이었고 2022년 누리호 성공도 단계적 발전의 연장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KH-11급 해상도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위성감시팀장 제니퍼 로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나로 우주센터 실시간 감시 시작해줘. 72시간 내 모든 동향을 보고받고 싶어. 로즈는 전직 공군 대령 출신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위성 발사를 추적해온 전문가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차관보님. 72시간 전부터 센터가 완전 폐쇄 상태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폐쇄?
무슨 뜻이죠? 통신이 두절됐어요. 평소엔 연구원들, 휴대폰 신호, 인터넷 트래픽, 차량 이동까지 다 잡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마치 섬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패턴이었습니다. 감시망을 뚫는 게 아니라 아예 단절시키다니. 저는 즉시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주기술협력 협정 23조에 따라 발사 연기를 요청한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작성했죠. 하지만 3시간 뒤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저는 서한을 구겨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쌓아온 직관이 경고음을 울렸죠. 11월 28일 오전 8시 발사 41시간 전 저는 첸과 로즈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첸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마이클, 더 심각한 정보가 들어왔어. 나로 우주센터 주변 300명의 연구원이 72시간째 외부와 단절됐대. 휴대폰, 인터넷, 전화 모두 차단이야. 로즈가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센터 주변 주차장이 보였죠. 차량 300대가 72시간째 같은 자리에 막혀 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내부 조명은 켜져 있지만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폐쇄작전이야.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72시간 동안 완전 차단.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거지. 문제는 뭘 숨기려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가을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니퍼, 펜타곤에 연락해. 전파 재밍 준비를 시작해줘. 발사 당일 위성 신호를 차단할 거야. 로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만약 그들이 이미 대비책을 준비했다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통제망이 있어. 한국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우리 시스템을 뚫을 순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5시 발사 20시간 전 저는 국무장관에게 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해링턴 차관보, 우리 입장은 명확해. 한국의 독자 정찰 위성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어. 발사를 막지 못하면 최소한 위성 신호를 무력화시켜.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7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왜 72시간 동안 300명을 가둬놓고 폐쇄작전을 펼치는 걸까? 그들이 숨기려는 건 도대체 뭘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요. 어떤 신호? 정확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침묵입니다. 완벽한 침묵.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보통 발사 전엔 통신 트래픽이 급증합니다. 점검, 확인, 최종 승인.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난 것처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끝냈다는 건가? 72시간 동안 300명이 움직여서 뭔가를 완성했다는 건가? 저는 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빗, 뭔가 이상해. 한국이 우리보다 세 수 앞서가고 있어.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나도 느꼈어.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발사는 내일 새벽 1시. 펜타곤 재밍팀 준비 완료했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마이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창밖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충분할까? 11월 27일 오후 11시. 발사 2시간 전. 저는 국무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 12개. 실시간으로 나로 우주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첸과 로즈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펜타곤 재밍팀도 대기 중이었고요. 로즈가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차관보님, 이상합니다. 센터 주변 300명의 연구원이 72시간째 움직임이 없어요. 차량도 통신도 전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고요 같았죠. 첸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펜타곤 준비 완료야. 발사 신호 감지 즉시 전파 재밍 들어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11월 28일 새벽 0시 30분. 발사 30분 전. 상황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니터엔 누리호가 서 있었죠. 하얀 동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즈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차관보님, 나로 우주센터 통신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하지만 암호화가 너무 강력합니다. 해독이 불가능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암호화? 어느 정도 수준이지? 군사급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우리 NSA 시스템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이클, 긴장하지 마. 재밍만 성공하면 위성은 무용지물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는 깊은 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0시 50분. 발사 10분 전. 상황실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9분, 8분.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3년 경력 동안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로 우주센터 주변 우리 고문단 모니터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대가 동시에 먹통됐어요. 저는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화면 하나, 둘, 셋. 차례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첸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로 현장팀, 응답하라. 현장팀. 하지만 전화선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로즈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원격 접속 시도 중. 안 됩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됐어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원인이 뭐야? 바이러스? 해킹? 로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 꺼진 것처럼 그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스로 꺼졌다. 아니, 누군가 미리 심어놓은 거야. 우리 시스템 안에. 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설마 72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한 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이었어.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엔 카운트다운만 흘러갔죠. 5분, 4분, 3분, 새벽 1시. 정각. 발사 0분 전. 저는 긴급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발사 중지를 요청한다. 즉각 중단하라.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두절.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스크린 속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누리호 엔진에서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치솟았죠. 30초, 1분, 2분. 누리호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첸이 소리쳤습니다. 펜타곤, 재밍 시작해. 지금 당장. 펜타곤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재밍 신호. 발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성 신호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로즈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아리랑 7호가 사라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다고? 위성이 어떻게 사라져? 추적해. 지금 당장. 로즈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스텔스 기술인가? 아니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벽 1시 30분. 위성 분리 후 30분.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크린 12개. 모두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죠.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었죠. 첸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그때였습니다. 로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관보님, 신호 포착됐어요.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디서? 나로 우주센터 중앙통제실입니다. 위성이 첫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떠올랐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엔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건물. 너무나 익숙한. 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백악관이잖아. 로즈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상도 0.3m입니다. 저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백악관 옥상.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녹슨 볼트까지 선명하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KH-11급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로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더 있습니다. 펜타곤 CIA 본부
국무부. 전부 촬영됐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33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통제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두드릴 수 없었죠. 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뭐라고 쓸 거야?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영상이 아직도 떠 있었죠. 사실대로 써야겠지. 통제 불가능. 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믿었던 게 뭐였을까? 저는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 너머 아리랑 7호가 궤도를 돌고 있겠죠. 0.3m 해상도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로즈가 최종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차관보님, 확인됐습니다. 72시간 동안 300명의 연구원이 폐쇄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 단 72시간 만에 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마이클. 72시간이 아니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적어도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엔 여전히 백악관이 떠 있었습니다. 환풍구의 녹슨 볼트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제 33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제 불가능.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을까? 12월 3일 오전 10시 발사 닷새 후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긴급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한국 우주기술 개발 히스토리야. 내가 밤새 분석했어.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1993년이라는 숫자가 보였죠. 1993년. 그때가 시작이었어. 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별 1호. 한국 최초의 위성. 우린 그때 대수롭지 않게 봤지. 영국 서리대학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첸이 손가락으로 문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독자 개발 로드맵을 세워놨어. 30년 계획.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 계획이라고?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2년 아리랑 1호. 우린 이걸 미국 기술 이전의 결과라고 봤어.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리랑 1호. 해상도 6.6m. 미국 기술 협력으로 만들어진. 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그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실제론. 역설계 학습이 목적이었어. 미국 기술을 배우고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첸이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부터 독립을 목표로 했던 거야. 저는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또 실패. 첸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때
웃었어. 한국은 러시아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로우는 러시아 일단 로켓에 의존했으니까요. 하지만 체니 파일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3년 나로우 3차 발사 성공 직후 한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러시아 의존을 완전히 끊기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완전한 독자 개발, 외부 기술 제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체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야 진짜 준비가 시작된 거지.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3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엔진 개발 75톤급 액체 엔진 300회 이상 연소 시험. 저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300회. 단 하나의 엔진을 완성하기 위해. 체니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폈습니다. 자세 제어 시스템, 추진제 공급 장치, 페어링 분리 기술, 전부 독자 개발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군. 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위성 모사체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어. 우린 또 웃었지. 역시 안 되는구나.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죠. 한국의 독자 발사체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체니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성공.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 성공. 체니 말했습니다. 우린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봤어. 위성 모사체일 뿐이라고. 실제 위성은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체니 새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2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리랑 7호 개발 기록,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기술, 0.3m 해상도. 체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KH-11급이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야.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2년 만에? 체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이 아니야, 마이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야. 1993년부터 2024년까지 40년.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40년. 체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책임연구원 박준혁 62살 40년간 한국 우주개발에 참여한 사람. 저는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체니 인터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였죠. 매일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러시아가 떠나도 우리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300회 엔진 시험도 3년간 개발도 전부 우리 손으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체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클, 이제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 체니 말했습니다. 72시간 폐쇄작전, 300명의 연구원,
그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야. 진짜 그림은 40년 전부터 그려지고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겨울 하늘, 구름 너머, 아리랑 7호가 돌고 있겠죠. 첸이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야?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저는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만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1993년 우리별 1호부터 2024년 아리랑 7호까지 40년의 여정, 300회 엔진 시험, 72시간 폐쇄 작전, 300명의 헌신, 그리고 0.3m 해상도. 첸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놓친 게 또 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파일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2025년 계획, 누리호 5차, 6차 발사, 차세대 위성, 개발, 달 탐사.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저는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이제 세계 정상급입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이 필요합니다. 첸이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인정할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거야. 2024년 12월 15일. 저는 국무부 청문회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죠.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차관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우리의 오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결국 도달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국무부 건물을 나섰죠.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 7호는 궤도를 돌고 있겠죠. 0.3m 해상도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첸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마이클,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웠어. 기술 독립은 허락받는 게 아니야. 쟁취하는 거지. 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300회 시험, 72시간 작전, 300명의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너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가 미래를 만드는 시대.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겸손을
그리고 존중을. 하늘 위. 아리랑 7호는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죠. 준비된 자는 결국 도달한다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